처음에 이 조직 배양된 포트묘라는 거를 구입했을 때 크기가 한 요만했어요. 세 이파리에서 다섯 이파리. 이제 그거를 심어서 이만큼 키운 거죠. 그러면 키웠다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식물이 큰 거잖아요. 크는 건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연하게 크고 있고, 과연 이게 뭔지, 비가 오면 왜 열과가 생기는지, 낙과가 생기는지, 착색이 안 되는지, 저장성이 떨어지는지, 가지가 왜 처지는지 비도 오는데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한번 그러면 가보자고요. 사람의 눈이 굉장히 구분을 잘하거든요. 여기 보면 뭐 아무데서나 가서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색깔이 진한 것과 연한 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가서 몸통을 보면 색깔이 갈색인 것과 몸통의 색깔, 몸통이라 그러니까 좀 어색한가요? 주관, 이걸로 설명해 드리면 되겠다. 여기 보면 주관이 갈색이고요. 이 위에 보면 주관이 녹색이죠. 여기는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나는 이 식물이 위로 자라는 거를 지탱을 해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굵기가 되잖아요. 주변에 가지가 없으면 저 상황에서 더 이상 나는 굵어지는 거를 멈추고 위에 있는 애들이 더 자랄 수 있게 해줄 거야 라면서 지탱을 하고요. 위에 있는 애들은 녹색이잖아요. 나는 더 자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아직 미지수예요. 순나방이 올 수도 있고 진딧물이나 굴라방이 올 수도 있고. 자라는 조직은 연한데 연하면 위로 높이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버드나무를 보면 알죠. 밑으로 자라잖아요. 밑으로 자라는 애들은 부드러워요. 다른 말로 위로 자라는 애들은 결국에는 딱딱해져야 돼요. 딱딱해지지 않으면 성장을 못합니다. 옆으로 기어다녀야죠. 옆으로 기어다니는 애들은 부드러워요. 그런 걸 우리는 덩굴성 식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비랑,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됐던 건데, 이게 수침 현상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조직 내부로 물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뭐 관계가 있겠네요. 열과가 왜 생기는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자, 묘목, 이거는 골든볼이고요. 사과한테 한번 가보자고요. 사과한테 가다 보니 고추가 보여서. 고추요, 비 오고 난 다음에 터집니다. 왜? 고추나 토마토나 비가 오고 나면 열과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죠. 칼슘 결핍에 의해서 꼭지 끝에 부분이 마르는 증상도 생기죠. 그럼 그거를 사과에 대입해 보면, 비가 많이 왔다? 내가 키우고 있는 품종이 가몽이다? 지금 이제 사과가 마지막으로 굵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칼슘을 땅에다가 뿌려? 힘듭니다. 왜? 요새 아침에 일어나면 봐요. 지금이 9월 19일인데요. 파카 입고 나왔잖아요. 추워서. 이파리도 춥죠. 그러면 무엇인가를 땅에 줘서 해결하는 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연면시비를 하셔야죠. 그리고 마지막 고추를 따야 되신다 라고 하면 아직 더 따야 되잖아요. 한 2번, 3번 정도는 더 딸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포기째 뽑아서 말려가지고 설이 맞더라도 청고추라도 이렇게 해서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가루내서 먹든지 팔든지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농약이 쉽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담배 거세미 나방, 파밤 나방 이런 애들이 다시 알을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다음을 고추 딸 때에는, 여기 지금 보면 막 날아다니는 것들 보이죠?
쟤들도 비가 와도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지금 벌써부터 뭐라 그럴까, 완전 포기 상태는 아니지만 딸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과밭에 가자고요. 사과밭에 가다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 게 많은지. 무고요. 이파리가 어때요? 땅에 바싹 붙었죠? 자, 여기는 어때요? 땅에 바싹 안 붙고 위로 올라섰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하늘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늘이에요. 이제 하우스에서 정확히 반으로 갈라지죠. 비를 안 맞는 부분, 수분을 덜 먹고 딱딱해요.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이 적어요. 스트레스가 덜한 상황이에요. 빳빳이 성장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르게 성장을 하는 거죠. 햇볕을 맞아요. 직접 차광 없이. 비를 맞아요. 서리가 내리면 서리도 맞겠죠. 얘들은 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러니 땅바닥에 붙어서 튼튼하게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도 묘목 키울 때에 고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자람새의 차이를 느끼죠. 그럼 이거를 다축이다 라고 보면, 축을 고정을 할 것이냐, 고정을 하지 않고 키울 것이냐, 적당히 흔들리게 해가지고 덜 자라게 할 것이냐, 그 자라고 덜 자라고의 차이가 1년에 한 뼘 정도의 차이입니다. 묻거나 안 묻거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의 소질이 결정을 거의 다 하는 거고, 나머지 외부의 요인은 이 목본류, 가지에서, 나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런 초본류, 뭐 한 60일짜리 70일짜리 생명을 가진 식물에서는 그런 차이가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가 쪼아서 빨간 것도 있지만요, 올해 뭐 낙과도 있고, 낙과가 제법 있네요. 시나노 골드인데. 이 색깔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봐 드릴까요? 아마 최근 한 10년 이내로 색깔이 가장 잘 나는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왜 말을 멈췄느냐. 네, 뭐가 보였느냐? 탄저병이 보였어요. 저 탄저병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재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뭐 비도 오고 선생님들 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 보고, 아니지, 이 영상을 꼭 오늘 본다는 가정은 아니니까 맑은 날 일을 하시면서 어쨌든 시간이 됐을 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저게 번질 것이냐 라는 거예요. 약을 더 쳐야 되느냐 라는 거. 저 지금 품종이 후지라는 거. 저게 후지가 아니고 시나노 골드의 품종이다 라고 하면 이제 곧 수확이잖아요. 원래는 지금 수확보다 훨씬 더 늦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의외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 본격적으로 여기저기에서 재배를 해보니 지역에 따라서는 낙과 방지제를 꼭 써야만 될 것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추석이 늦은 해에 공판장에서 사과의 가격을 잘 쳐주기 때문에 뭐 낙과가 되든 안 되든 일찍 사과가 수확이 되는 품종으로 인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탄저병 이야기를 좀 더. 이야, 이게 뭐 탄저병이잖아요. 혹시 뭐 저 위에도 있나 한번 보시고, 옆에 나무에 있나 보시고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시나노 골드 잔류가 7일짜리 14일짜리도 있으니까 치시면 되는데,
내가 사과를 내년 3월, 4월, 5월까지 저장을 할 거냐 치셔야 됩니다. 창고 안에서도 영도임에도 불구하고 탄저병이 발병을 하고 전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매개충이나 바람도 거의 안 부는데 바람이 왜 안 붑니까? 창고 안에 엄청나게 불지요.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 바람의 창고 안에서 쿨링팬도 돌아가고 하잖아요. 열심히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발병되는 속도가 늦다라는 거지 전염과 발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래 저장하실 분들은 살균제를 비가 그치고 나서 살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4일 뒤에 4일이라는 거를 집중하세요. 나흘 뒤에 비가 온다는데 비 오기 전에 칠까요? 비 온 다음에 칠까요? 그 뒤로는 한 보름 동안 비 소식이 없던데요. 그 사이에 치면 약이 씻겨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라는 거에서 잘 선택하세요. 지금 여기 갈반도 있고 여기 탄저도 있어요. 그러면 이파리가 활동을 하고 감염이 된 것들이 조금이라도 적은 개체수일 때 침투성이든 보호성이든 혹은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를 방제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약이 씻겨 내려가는 것들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비가 혹시 오면은 그거 다음에 치면 약도 오래 남아있고 그게 저장에 유리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목마른데 참았다가 2시간 뒤에 물 마셔봐야 이게 그 괴로운 시간의 연장입니다. 세포들이 갈증을 느끼고 자극신호 계속 보내고 몸이 버티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죽는 건 아니지. 그치만 내 몸이 더 그 사이에 힘들었잖아요. 사과나무를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물론 농약을 친다. 농약이 묻었다. 서로 단백질 주고받으면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도 하지만 그래도 병원균이 이만큼 생기지 않은 거는 병으로 망하진 않았잖아요. 탄저병이 막 창궐한 것도 아니고 농약을 쳤기 때문이고 그만큼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약을 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추석 전에 다 따서 팔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삐져서 드시든지 즙을 짜 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후지랑 같이 즙 짤 때 새콤한 맛을 좀 주기 위해서 남겨 두시든지 하시는 거는 약을 안 치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왜?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지역에 따라서 얼마 전에 양구를 갔다 왔는데 최저 기온으로 떨어진 게 최근 한 일주일 전쯤인가? 거의 한 8도, 아침이 8도. 근데 이제 거기는 떠나서 그냥 보통적인 사과를 평균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은 아침에 일어나면 한 18도, 한낮에 한 25도, 많으면 30도. 요거도 탄저병이네요. 그 정도에서 저게 빨리 번질 수 있느냐? 아니요. 빨리 번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박사님, 하고 나면 보여요. 자꾸 보여요. 예. 감염이 되어 있던 것들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 거지. 저기에서 추가로 감염이 다른 데에서 돼서 거기서 발병하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추석 전에 따실 분들은 그냥 따시고 방제 없이 장기로 저장할 거야. 나 노란 사과랑 빨간 사과랑 선물 세트 만들어가지고 5kg에 7만원씩 받고 14과짜리 팔 거야. 7개 딱 넣어서 하트 모양도 만들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 비 그치자마자 SS기 발통만 안 빠질 것 같으면 침투성으로 즉시 방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처음을 기억해 보자고요. 나무의 이파리의 가지가 색깔이 녹색이냐 진한 녹색이냐 이런 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후지를 보면 되겠다.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연한 색깔 그리고 밑에는 녹색이고 진한 색깔 밑에는 갈색이라서 지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해가 뜨고 그러면 열과가 이제 엄청 생깁니다. 그 열과라는 게 이런 식의 모습으로 생기죠. 왜 열과가 생기느냐? 비가 그치고 나서 후지에 열과가 생기느냐? 아니요, 잘 안 생깁니다. 단지 평년보다 더 생길 수 있는 조건은 충족이 되고 있어요. 뭐냐? 색이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럼 색이 왜 일찍 들어왔느냐? 올해가 덥기는 작년만큼 더워서 뭐 1, 2위를 할 거는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요. 한낮은 더웠는데 아침이 좀 서늘해져요. 그러니까는 저녁이 지난 다음에 밤 기온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착색이 잘 들어오는. 그러면 착색이 되는 것과 열과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5월달, 6월달, 7월달 이럴 때 8월달에 후지 열과 안 생깁니다. 시나노 골드 열과 안 생겨요. 그럼 열과가 왜 생기는 거냐? 색이 나면서 생깁니다. 색이 난다라는 건 뭐냐? 더 이상 굵을 필요 없다 우리는 이제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탄저가 있고요. 그러면 저기 안에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도 탄저가 있어요. 절단 난 거 아니냐? 여기 사과가 지금 뭐 한 80개 달려있으면 2개면 40분의 1이잖아요. 예, 그 정도는 뭐 다른 데 보면은 지금 탄저 거의 없습니다. 하필 여기 서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그런 거지, 이 정도면은 이거 뭐 공판장에 갖고 가면 거의 8, 9만원, 10만원입니다. 괜찮은 사과예요. 그럼 왜 색깔이 나기 시작을 하면 사과는 더 이상 안 굵느냐? 정말로 안 굵나요, 박사님? 이 동네에 사과 농사 오래 지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사과가 색나면서 많이 굵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니요, 색나면서 많이 굵지 않아요. 명백한 오류입니다. 색이 나면서 사과의 경계나 녹색 이파리에 있던 녹색 사과가 노란색이 되거나 빨간색이 되면 더 도드라져서 보이는 거죠. 무게를 측정을 하고 가로, 세로, 높이를 측정을 하고 그거를 사과꽃이 피고 140일, 141일, 142일, 180일, 190일까지 매일같이 측정을 해보고, 그러면 각각의 품종으로 사과가 굵나 안 굵나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속도로 굵느냐, 급가속이냐, 그냥 뭐 정상적으로 달리는 거냐 라는 거에서 거의 속도가 느려져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휴게소에 와서 주차할 자리를 찾으면서 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야! 늦었어! 빨리 가야 돼! 휴게소에 들릴 새가 없어! 라고 하면 급가속을 해서 또 나가야겠죠. 휴게소에 못 들리고. 사과가 색깔이 난다라는 건 더 이상 굵지 않아도 돼서 과피를 두껍게 만들고 나는 안정적인 거를 취할 거야 라고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많은 양의 양분과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고 이파리가 적게 되고 과일의 껍질이 적게 됩니다. 반응을 합니다. 야, 좋은 조건 아니야 이거? 뭐에 좋은 조건이냐? 사람에게가 아니고 사과라는 종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뭔데? 과일이 연해질 수 있어. 물이 많아가지고 수분이 많으면 활동이 조금 더 원활해집니다. 매끌매끌해진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과일이 연해질 수 있고 연해지면 향기가 납니다. 왜? 휘발성 화합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새들도 유인할 수 있고 말벌도 불러오는 거고 멧돼지나 말이나 곰이나 뭐 사슴 이런 것들이 와서 씹어가지고 먹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씨를 배출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데 연해지고 향기가 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과일이 낙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비가 오면
매끈매끈 연해지고 향기 나고 부드러워지고 낙과되고 저장성 떨어지고 그 다음에 표피가 갈라지게 됩니다. 왜? 다 크려고 했는데 더 크라고 하니까 아니 이미 문 닫았는데 왜 더 크라고 그래? 이러면서 그걸 어떻게 반대로 돌리냐고 이 사람아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열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수확기 때에는 비가 안 와야 돼요. 근데 비가 오는 걸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막고 싶은 마음에 토양에다가 황산가리, 황산고토 이런 것들을 살포하는 거예요. 왜 살포하느냐? 왜? 그런다고 뭐 물이 안 들어가느냐? 맹물만 먹는 것보다는 설탕물이나 뭐 이런 게 더 많이 먹히지 않느냐? 포카리 스웨트도 그렇고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비가 왔을 때에 신초들이 다시 터질 수 있는 건 가리가 많아서 그래요? 마그네슘인가요? 그러면 칼슘? 황? 아연? 붕소? 아니죠. 그럼 뭐예요? 질소죠. 토양에 어딘가에 남아있는 질소가 유기물이 이게 뭐 분해가 되든 토양에 물이 많아져서 그전에는 흘러 들어가지 못했는데 충분히 흘러 들어갈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를 좀 막으려면 미리 쉽게 말하면 밥 먹기 전에 물을 많이 먹으면 밥을 많이 못 먹겠죠. 그런 개념으로 미리 뭔가를 먹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가리나 고토면은 질소를 그만큼 덜 먹고 가리 고토가 먹어봐야 아니 열매 굵고 이파리 진해지는 데에 사용이 되지. 그게 뭐 문제가 있겠어? 네, 비슷합니다. 문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땅바닥에다 그런 거를 뿌려 놓는 거예요. 잎상이라고 딱딱한 거를 미리 비 오기 전에 그래 놓으면 이렇게 비가 왔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나무를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럼 뭐 강력한 효과가 있느냐? 하우스 안에 있는 포도도 비 오면은 열과 터집니다. 네.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식물이 자란다라는 거, 자라는데 딱딱해진다라는 거, 색깔이 변한다라는 거, 우리는 묘목에서부터 사과, 나무, 그리고 아까 무 이파리 이런 거에서 봤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럼 열과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러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방법도 없는데 왜 그런 거를 그게 바로 적지라는 개념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건조한 곳에서 겨울이 추운 곳에서 약간 해발이 높은 산 기슭에서 거기가 바로 사과의 고향이거든요. 사과의 원조라고요. 거기서 적용이 된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점점 기후가 이런 식으로 늦게까지 비가 많이 오고 만약에 지금이 9월 19일이 아니고 10월 19일에 이런 식으로 비가 온다. 최소한의 질소를 더 빨아 당기고 색깔이 나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고 열과가 생기고 착색이 지연되는데 그런데 10월 달에 갑자기 더 더워지게 되면 그때에는 와 이건 다시 여름이 오나? 이러면서 나무가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춘으로 돌아갑니다. 추위는 갑자기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겨울이 올 때까지 색이 안 나서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뭐 한국에서 뭐 어디가 좋은 자리냐? 이 좁은 땅에서 어렵습니다. 어려워. 이제 지금은 이거 한 개가 열과가 된 게 보이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점점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파리를 전부 홀라당 다 따버리면
제초제를 쳐가지고 그냥 싹 다 그냥 이파리를 말려버리거나, 예? 이파리를 다 제거를 해버리면, 다 제거라고 그랬어요. 사과 근처가 아니고. 그러면 열과를 막을 수 있어요. 네. 다르게 말하면 여기 어디 보면 나무가 좀 말라서 죽은 나무가 있거든요. 불안병이 걸렸든 뭐가 됐든.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들은 열과가 잘 안 생깁니다. 한번 관찰해 보세요. 선생님들 올해 이거 올해 따먹을 수 있겠는데 싶어가지고 한 것들 있잖아요. 그랬는데 보면 이제 죽었어. 나무가 이제 바싹 말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걔들은 비가 뭐 사과가 빨갛게 됐어도 비가 내리더라도 열과가 잘 안 생깁니다. 터지는 게 없어요. 그럼 왜 안 터지느냐? 제가 이파리를 다 말리거나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파리가 있어야 물을 빨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봄에 이파리가 없더라도 뿌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분과 약간의 물을 올려 보낼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봄이 아니잖아요. 싹이 새로 트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요, 지금 이렇게 이파리가 말랐잖아요. 저기 위에 병이 있어가지고 이거 열과 안 생깁니다. 열과 안 생겨.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저희 가수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요 나무인데 저거를 안 딸 리는 없잖아요. 그래도 뭐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만, 쟤는 수분의 조절을 거의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파리가 수분을 당기지 않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에서 어떻게 수분을 위로 올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아직 안 해드린 것 같네. 이거 진짜 물리학자도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네. 무슨 피스톤 펌프가 있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눌러가지고 역으로 다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어쨌든 이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적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라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적지는 어디냐? 이거 잘라지고 있고, 여기도 잘라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터지게 될 것 같고요. 제 하늘 보고 있는 건 뭐 더 잘 터지고. 대한민국에서 적지가 뭐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런 기후가 변하는 거에 맞춰서 품종도 골라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 한 번도 안 왔는데요. 태풍이 많이 오는 해도 있고 안 오는 해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온이 높은 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뚝심 있게 뭔가를 재배를 해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또 과감하게 신속하게 뭔가를 한번 바꿔가지고 재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스마트팜 이런 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생육을 모니터링하고 뭐 해서 뭐 예방이 스마트팜 할아버지가 오든 뭐 스마트팜의 조상님이 오든 그런 걸로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사과가 카메라에 제대로 담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색깔이 되게 노리노리 이쁘고 좋습니다. 요거 조금만 더 색이 나면, 지금 저 밑에 떨어진 것들이 사과가 좋은 것들이 떨어진 건데요. 네? 괜찮아요. 이거 사과들. 오. 네. 빨리 공판장에 가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 돈 벌어야 되는데, 돈도 바꿔야 되는데, 한 나무당 거의 뭐, 와, 한 평에 한 그루 심어져 있다라고 하면 땅값보다 더 나오겠는데요. 이제 좀 비가 그치네요. 약 칠까? 약 치러 갈까? 아니지. 그러면 비가 만약에 그쳤어요. 이렇게 젖어 있어요. 약 치면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추가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젖어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안티폴 치면 효과가 있나요? 침투성 약제를 치면 효과가 있나요? 살충제를 쳐도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셔야 정상이고요.
내가 살포하는 농약이 1000배, 뭐 2000배, 어떤 거는 뭐 3000배, 헤비치 같은 거 167g 넘으면 그렇잖아요. 저 뭐 신잔타에서 나오는 약들 요새 조그매가지고 5000배짜리도 있어가지고 100ml짜리 약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런 약재를 치면 그렇게 우리가 물에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농도를 맞춰가지고 그거를 살포를 하는데, 아니 여기에 물이 벌써 이렇게 흥건하게 묻어 있는데 그럼 완전 맹탕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상관없으니까 빨리 치세요. 왜 상관이 없냐고요? 그럼 또 뭐 1시간 설명해 볼까? 왜 상관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자,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이걸로 지금 현장에서 강의하기는 어렵잖아요. PPT 슬라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전 아침에 먹은 것과 일주일 전 점심에 먹은 것과 그게 지금의 내 몸속에서 어떻게 되어져 있겠느냐, 그 순서가 중요했을까? 아침과 점심을 바꿔 먹었어야 됐을까? 라는 것과 그때 먹었을 때에 그날 아침에 야채 주스를 안 먹어? 토마토 주스를 점심 때 더워서 갈아 마셨고 수박을 먹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먹었던 음식이 아니고 그게 약이었으면,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당뇨 약이었으면 내 몸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 약들이. 그런 것들을 다 설계해서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용량이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고, 다양한 변수들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파리가 그나마 활동을 할 때 무엇인가를 살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뭐 젖었는데 뭐가 어쩐데 뭐 아침이네 뭐 이슬이 오네 뭐 하네, 그런 거 할 시간에,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부지런히 밭을 돌아보시고 과감하게 SS기에 시동을 걸고 살포를 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